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강주전략추진단 인사정책관 자치경찰위원회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강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의 총 금액은 2,128억 8천만 원으로 본예산 2,021억 6,300만 원의 5.3%인 107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액 48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천만 원, 국고보조금 사행 잔액 1,200만 원, 순생애 이용금 12억 7,900만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1억 5,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정책사업비 개정 34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금 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인건비 개정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대응 능력 확충 사업으로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53억 2,700만 원, 기동장비 등 소방장비 확충 28억 8,200만 원, 동부소방서 등 소방기관 환경개선사업 9억 200만 원, 긴급구조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3억 500만 원, 구급대원 대책인력 운영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고 소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 교육훈련 장비 구매 2억 6,100만 원, 화학사고 대비 훈련장 구축 등 공사 3억 8,300만 원, 화재안전 피난훈련 체험시설 보강 4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19 특수대응단 소방헬기 배명 물탱크 설치 사업 지원 4억 4,400만 원과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임차 운영 1억 원과 연가보상비 및 시책 업무 추진비 등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주 시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과 행복을 창출하고 당면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하는 대로 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2,021억 6,300만 원 대비 10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128억 8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 및 신규 사업 30% 이상 증감 사업은 검토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 의견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 소방안전교부세 48억 2,600만 원과 합동청사 건립 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합동청사 건립에 53억 2,700만 원,
내구 연한 경과에 따른 구조 장비 및 구급 장비 확충 10억 8,800만 원 등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을 기반으로 편성되었으며 합동청사 부지 매입비와 이자 비용을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합동청사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본예산의 미확보로 6,700만 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하였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지 의원님. 네, 최은지입니다. 네, 소방 추경 예산 관련해서요. 광산소방서 노후청사 긴급 중축 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광산소방서 노후청사 긴급 중축공사 원가 상승에 따른 시설비 증액 이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이제 용도를 변경하시는 것 같아요. 대회의실에서 다목적실로 변경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건축비가 상승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목적실이라는 게 이제 체력 단련실을 만드시기로 하셨죠. 네. 근데 원래 기존에 체력 단련실이 없었었나요? 예, 기존에 이제 그 실내에 있는 체력 단련장이 없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그 소방 대원들 의견을 수렴하니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네. 기회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절차에서 아쉬운 것은 사실 이 설계 변경이 끝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이 공사가 원래 이제 명시 6월에서 올해 9월 완공 목표고 또 늦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설계 변경이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이 대회실을 다목적실로 변경하겠다고 해서 또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는데 맞나요,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애초에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공간의 사용을 이제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소방본부에서 하는 이 공사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공사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이 굉장히 잦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 뭐 남부소방서 훈련장이라든지 이 소방청사 신축 뭐 이런 경우에도 공사 중간에 물론 이제 공사라는 것이 중간에 어떤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변경이 되는 것이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소방본부에서 항상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중간에 공사가 변경이 돼서 그 완공일이 늦어지고 그 완공일이 늦어짐에 따라 자재비가 상승하고 노무비도 상승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공사가 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증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예. 그래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좀 이 공사를 계획하실 때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일정과 그리고 그 공사 설계 내용들을 좀 조금 더 확정적으로 해서 이 일정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네. 시 차원에서도 각 국별로 해서 그런 계획 변경에 따라서 예산 비효율성 집행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고 예산 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이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데 우리 본부 차원에서도 그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이 공사 관련해서도 질문 드렸을 때는 그때 이 건축이라든지 설계 전문 인력이 없어서 좀 곤란하다, 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또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그런 인력을 보충했다고 답변을 주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 공사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특별하게 보강한 것은 아닌데 네. 점검을 통해서 이제 자문을 받으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문을 받아서 업무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번에 이 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어쨌든 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네,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종건하고는 사실 뭐 잘 협조가 되나요? 예, 저희가 좀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협조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광산소방서 노후청사 긴급 중축 건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3천만 원 정도 또 변경을 또 추가 변경이 될 것을 또 우려하셔서 3천만 원 여유분까지 두셔서 편성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산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다양한데 또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필순 의원님. 네, 박필순입니다. 소방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의를 다해서 해주시는 소방본부의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 본회산 때도 지적했고 합동청사 부짐에 관련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이자 발생하는지를 알면서 부득이 이제 재정 저희가 난 때문에 늦었던 부분인데 당시에는 이자액이 5,8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현재 발생액은 6,700만 원으로 좀 되어 있네요. 예, 추가 이자가 예, 이제 이 행정은 저도 이제 어쨌든 이걸 예산 담당 부서에서 제가 또 체크를 해봤어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예. 그 어쨌든 소방본부에서야 뭐 당연히 이 매입비를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예, 그 더불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면 합동청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부소방서랑 이제 같이 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현대 아시지만 이제 첨단 3지구가 조성되면서 중부경찰서가 지금 신설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개 경찰서 외에 지금 새로 하나가 광주에 그 도심 확장에 따라서 이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경찰서가 신설이 되면 소방서는 어떻게 좀 행정을 좀 계획을 세웁니까? 소방도 마찬가지로 뭐 자치구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도 하는 데도 있고, 네, 예. 아니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네. 한 자치구에 2개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도- 어쨌든 치안과 예. 이 소방안전 업무도 도심 확장이나 이게 이제 어쨌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통해서 부득이하게 신설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소방서도 통상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경찰서가 이를테면 신설이 되면 소방서도 적극 검토되는 걸로 좀 알고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저희도 지금 그 기본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예, 예. 광산 쪽에 별도의 소방서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산만 아니라 지금 북구에 예, 그 북부 쪽에 이게 이걸 합동으로 이제 여기 중부경찰서도 예, 북구에 이제 건국동 일대와 첨단 2지구 일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성 첨단 비하까지 예. 통할하는 이제 경찰서거든요. 그러면 그 권의 이를테면 북부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담양 인접한 요 권할하는 것에 대한 기본 계획을 좀 수립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예. 계획을 좀 저희한테 좀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시면 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맹진 의원님. 네, 저 명진입니다. 저는 그 구조 구급과에서 현장 활동 보조 인력 운영하시는데 국비가 줄어서 이게 이제 삭감으로 왔네요. 300만 원이. 예, 시민수상구조대 국비가 원래 내려주기로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올해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매년 이제 국비가 300 정도는 예. 지원이 됐던 건데 올해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소방청에서 이제 그 계획을 잡아서 내려갔기 때문에요. 그 원래 이제 그 시민수상구조대 해가지고 1억 5천 정도 해서 활용하는데 국비 300에 1억 2천 정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1,500이 아니고 1억 5천이에요? 1,500. 네. 올해는 이제 그 12만 가지고 수상구조대를 12가 운영할게요. 이제 1,200만 예, 가지고 예, 하게 됐다. 예. 그러니까 3년 통계에서 작년 보니까 작년은 이송 및 응급처치를 108건이나 했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예산이 줄었으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럼 활동 인원을 줄이는 거겠네요. 그 주로 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에 네. 우리 우영소방대 자연봉사활동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 활동에 대해서는 그 예산 감축되더라도 네. 이상 없이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만 좀 이제 줄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 운영해 보니까 2개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고 예, 예. 그때 이제 뭐 그 물놀이 관련해서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예찰도 하고 또 안전 계도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뭔가 그 유사시에는 어떤 그 도움도 주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는 좀 뭐 이제 지금 이미 뭐 거기에서 그 설정이 아니 국비가 이제 잡혀지지 않아가지고 왔으니까 예. 이제 뭐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이 2달간 특히나 안전 사고에 예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명진현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러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페이지 155페이지에 설명자료 155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 장비 구매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방화, 신발 등 두 종으로 해서 636점 추가 구매하고 또 단가가 상승해서 1억 7,920만 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사업조서 세부 내역을 보면은 특수 방화복은 기존의 단가에서 11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9%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4,82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보조 마스크는 기존 단가 17만 원에서 25만 원인 47%가 추가로 이렇게 되면서 또 수량은 113개 포함해 5,225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그 보조 마스크는 인명 구조 정말 필수 장비로서 구조자에게 장착하여서 동시에 탈출할 수 있는 기구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혹시 뭐 성능이 많이 좋아졌달지 뭐 특수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작년 구매 단가를 가지고 계산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성능이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거죠? 비상용 호흡 장치라고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주입하는 그 요구주자한테 주입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장비로 해서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이 기존 제품하고는 다른 제품이다. 예, 그렇습니다. 성능이 업그레이드됐다. 인명을 더 구제할 수 있다. 예. 그건가요? 예, 제품이 그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운 성능의 제품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고 기존에 또 방화 신발 구매 수량 자체에도 기존에는 534개였어요. 그런데 1,557개로 2배가량으로 7,875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네. 근데 방화 신발 이렇게 세부 소유 내역 살펴보니까 총 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보니까 그 단가 변동보다도 어떤 계산에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 우리한테 제출해 줄 때 이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이 누락이 됐는데 그 500만 원이 누락이 아닌 계산이 잘못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우리한테 줄 때는 잘 그런 거 신경 써서 빠트림 없이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오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단가 차이에서 그랬더라고요. 5천 원의 단가 차이가 누락이 돼가지고 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자료를 이번에 보다 보니까 2024년도에 1월달에 그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는 어떤 거죠? 그 인천에서 현장 그 화재 진압 중에 예. 그 방화 신발을 신고 가면은 어떤 뭐 못이 돌출되든가 어떤 상황이든지 뚫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방화 신발 기준에 의하면은 그 아주 강한 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뚫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가락 쪽에 이제 못이 관통해서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 당시 이전의 제품들은 다 이제 리콜 조치하고 그다음에 성능을 개선해 가지고 발바닥 그 판을 강한 재질로 해서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존에 2022년도에 3월에도 서울 그 성동구 화재 현장에 출동한 진압 대원이 또 이렇게 그때도 사고가 났었어요. 네. 그때 이제 소방 장비 KF1 인증에 기존 따라서 인증을 받은 방화 신발을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못이 박히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그 비슷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보통 현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현장에 갈 때도 신발을 이렇게 두꺼운 거 신고 가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소방 현장은 정말 현장에가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제품들이? 뭐 최근 3년간 그런 사고들이 한 30건 정도 발생했었는데요. 그 해마다 그 KFI 그 인정 방화 신발 기준을 새롭게 이제 계속 바꾸고는 있지만은 또 새로운 그런 위험 요인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인정 기준은 해마다 바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가 소방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빨간색으로 가세요, 핑크색으로 가세요, 초록색으로 가세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예. 근데 그 아이디어를 소방 공무원이 그때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방에서 일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좋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번쯤 아이디어를 잘 적용을 해서 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우리 강주시 소방 공무원 전체 인원이 1,620명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장비 교체를 보니까 그 현장에 계신 분 출동하거나 또 내군 전체 이렇게 수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1,057개입니다. 예. 이렇게 그 장비 교체 비용을 보니까 그러면은 그 숫자가 이렇게 3분의 1 정도 비는데 가능합니까? 예, 그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작년에 한 440개 정도를 구입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057개 정도 구입하면은 현장 활동 대원들에 대한 그 보급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 보유하고 있던 분들도 있고 예. 2022년도 이전에 거 다 폐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건 그대로 쓰시고 예. 그래서 숫자가 그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 보니까 물가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그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물가 변동이 물론 그 지금 몇 년 사이에 여 근래 가장 물가 변동이 심한 건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예산을 잡을 때는 잘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예. 또 현장은 그야말로 깨진 유리부터 시작해서 못부터 그거 현장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현장 불이 타다가 났기 때문에 그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 소방에 일하시는 분들의 그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할 때 정말 그 이제 우리 의원 다 똑같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 거기에 함께 하신 분들의 안전을 가장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안전 장비는 최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작고 및 숫자 기타의 정의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혜 강주전략추진단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략추진단장 이문혜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억 3,04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2억 2,801만 8천 원 대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 공기업 평가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액된 주요 내용은 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 방식을 용역에서 자체평가로 변경함에 따라 연구 용역비 9천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어려운 우리시 재정 여건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강주전략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억 2,80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3천만 원입니다. 강주전략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5,400만 원과 시출연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자체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출자 출연기간 경영평가 연구 영업비 9천만 원을 사무관리비 4천만 원으로 편성하여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은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은지입니다. 네, 전략추진단 그 추경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신 결과 이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이제 직접 시에서 광전추에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단장님? 그렇습니다. 네. 단장님 이렇게 계획 변경하시면서 혹시 의회에 뭐 같이 논의를 하시거나 보고를 해주실 그런 계획은 없으셨나요? 네, 의회에 네, 사전 보고 협의를 좀 하는 게 좋았었는데 저희가 그 점은 좀 사전 협의를 놓친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의회에서 사실은 또 지적 사항이 나왔던 건인데 네. 이제 그 아무런 논의도 없이 사실 이 평가라는 게 경영 평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직원들한테 그 기관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전혀 의회 저희 의원님들과 그리고 질문한 저조차도 이 추경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별도로 말씀을 주신 게 없어요. 네. 네, 이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못 들었고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거든요,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절차가 미흡했다. 네, 아쉽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요. 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한번 평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이유로 시에서 직접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단장님? 네. 그 공정성이라는 것이 시에서 직접 평가를 하면 담보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용역사에 의뢰했을 때의 그 용역 프로세스를 지금
유사하게 적용을 했고요. 실제로 관리 자체를 용역사에 하는 것과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의 그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이 평가를 시스템을 진행을 했던 이유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항상 뭐 일관성이 없게 평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용역사의 어떤 그 역량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또 잘못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만드시는 게 우선 순서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시에서 평가라는 것을 바뀌면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 그 출처 출연 기관이라는 이 기관도 물론 시에서 시장님이 다 이제 기관장들을 임명을 하고 심지어 이번에 보니까 기관장 평가 기준에도 시정과 이제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겠다라는 평가 기준이 삽입되어 있는데 출처 출연 기관이 아무리 시정을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견인을 해나가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출처 출연 기관이 그렇다고 독립성이 없어도 되는 기관들은 아니잖아요. 네. 출처 출연 기관으로 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 조직으로 두지 않고 그들을 출처 출연 기관으로 두고 별도로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시장님이 기관장도 임명하시는 상황에서 시정 연계성도 기관장의 평가 기준으로 30%나 부여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출처 출연 기관 평가 자체도 시에서 직접 강전추에서 진행을 하신다는 게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저희가 직접 평가를 이제 기획한 것의 이제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공공기관을 거의 저희 준 공무원 정도, 아니면 우리 공적 서비스를 같이 하는 파트너로서 이제 공무원에 준하는 이제 그런 기관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공기관과 동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컨설팅도 하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가 의원님께서 좀 걱정하신 바대로 독립성을 저해하는 어떤 추진단이랄지 아니면은 관리부서에 그 주관이 많이 개입되어서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문가 지원단이라는 새로운 그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런 것들이 방지할 수 있는 저희가 좀 장치는 마련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정 연계성 부분은 저희는 어떤 뭐 시장님의 그 뭐 철학이랄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보다는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연계성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 항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구상했습니다. 시정 연계성 이제 확보 노력을 이제 기관장의 평가 기준의 30%를 네, 그렇게 이제 부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주시의 출처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시정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사실 시정 연계성 확보 노력이라는 평가 지표가 아니었잖아요. 시정 연계성 평가 플러스 민선 7기에 활용했던 성과 창출 계획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실제로는 올해는 성과 창출 계획 민선 8기 들어선 성과 창출 계획이 배점 상향을 하신 거죠. 네, 그것이 그러면, 없어졌고 그대로 기관장 평가는 항상 기관 평가 70점에 30점을 별도의 기관장 평가 점수로 이제 부여를 했었는데 이전에는 그 두 가지가 있었다면은 성과 창출 계획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정 연계성이라는 항목으로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창출 계획을 삭제하시고 시정 연계성 확보 노력을 30%로 상향하신 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성과 창출 계획이라는 것은 그 계획을 당연히 수립을 해서 이것을 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인데 시정 연계성 확보 노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는 배점이 지금 10점이었는데 30점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시정 연계성의 노력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각 기관별 핵심 사업을 성과 창출 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핵심 사업을 얼마나 기관장이
잘 이해하고 잘 했는지 그 항목을 저희가 약간 변경 수정해서 기관장 평가를 적용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희가 적용해서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심각한 우려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네네. 기관장 평가까지 또 동시에 네. 이제 변경이 된 네. 것을 보면서 네. 아 그렇다면 이 광전추에서 출자 출연 기관의 평가를 하는 것도 이 기관장 평가 지표를 변경하는 것을 보니 비슷한 수순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아무리 광전추에서 전문가 집단을 꾸려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더라도 의원으로서 원래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위원회라든지 평가 이런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광주시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시에서 운영하는 회의체라는 것이. 네.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이 사실은 여기에 묶여 있는 분들도 아니시고 미리미리 자료를 다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 업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오셔서 그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평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작년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게끔 평가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어떤 과도기적인 절차도 없이 바로 이 용역을 제외시키고 그러면 광전추에서 이거를 다 시스템을 알아서 해보겠습니다라고 아예 변경을 해서 오신 것이 정말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단장님. 지금 이제 뭐 타시도도 이전에는 이제 용역 평가 17개 시도가 실제로 용역으로 이제 위탁 시행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방금 좀 전에 파악한 바로는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이제 4개 시도가 이미 그 자체 평가로 좀 전환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 용역 평가의 많은 부작용들 때문에 다른 타 자치단체도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저희는 이제 그 기관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도 높고 기관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관리부서와 추진단이 한번 시도해 보고 혹시 부작용이 생긴다면 충분히 다른 뭐 그 보완을 한달지 뭐 이렇게 한번 이전에 해보고자 출자 합니다. 출연 기간 평가를 할 때는 그러면 관리부서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나요? 저 관리부서의 의견은 실제로 전문가 집단이 평가한다는 이제 이런 구조여서 관리부서 의견이 좀 들어가긴 상당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절차를 쭉 보시면은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 평가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없는 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평가에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더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이 광전추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면 그 전문가 집단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전문가 집단을 이제 최소 인력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개 기관을 뭐 한 3회에서 5회 정도의 계속 컨설팅도 하고 직접 저희하고 같이 다니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구조로 그렇게 설계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전문가 집단이 1년 동안 같이 그런 공공기관도 같이 뭐 검토도 하시고 네, 하시면서 네. 이제 평가를 네.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5월부터 평가 결과가 나오는 한 6개월 정도 평가 끝나는 시점까지 전문가 집단이 같이 참여해 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뭐 이제 저희가 이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출연금 이 추경 예산안에 네.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네.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 협의하십니까?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개수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주광역시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출 예산 증액은 출자 출연 기간 경영평가 9천만 원으로 총 9천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 감액은 출전 출연 기간 경영평가 편람 및 결과 보고서 제작 400만 원, 출자 출연 기간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800만 원, 출자 출연 기간 경영평가 및 컨설팅 2,800만 원으로 총 4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강주전략추진단장은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전략추진단 소가 2024년도 제1회 강주광역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작품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강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인사정책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정책관 김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사정책과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4억 2,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4억 2천만 원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2023년 인터넷 언서접수센터 운영 집행 잔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684억 4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84억 5,7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00만 원, 시험 시의 공고 비용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험 관리 예산 변동분과 시책 업무 추진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4억 2천만 원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2,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684억 5,7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684억 4천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안은 2023년도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운영 집행잔액 100만 원을 세입에 증액하였으며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종 시험 광고 비용 1,500만 원의 경우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세출 과목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근본 추경 예산에서 전액 삭감 후 대변인실에 정부 광고 집행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변경 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작구 및 숫자 기타의 정의는 강주광역시의회 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24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어 미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47억 7,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7억 7,300만 원 대비 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 행정과에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원 편성했으며 자치경찰 정책과에서 자치경찰 사무 효율적 기획 업무 추진비 100만 원, 무인 단속 장비 구매 사무 관리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무인 단속 장비 구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2023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편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시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편성한 것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은숙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7억 7,20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40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이 2023년 종료됨에 따라 정산이자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무인 단속 장비 이전 설치비 1,800만 원을 무인 단속 장비 구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이를 근본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다만 예산 전용의 경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의 시급성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주광역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강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제안 설명을 들은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은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의견으로 안 제2조에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한 범행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CCTV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 의견으로 최근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피해자 지원의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안 제4조 후 시행계획 수립 시 강주경찰청과의 사전협의 절차는 실무적인 사안으로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다은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다은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중 광주경찰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매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은 위원으로부터 강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다은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한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당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작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한력 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신한력 추진본부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한력 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밀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신한력 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1,02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4억 2,600만 원 대비 306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송암 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5억 원, 강주 관광기업 지원센터 운영 1억 원, 완충녹지 환경개선 기부금 3억 5,5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지방채 29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917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36억 1,000만 원보다 8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서남동 중심 시가지역 도시재생 뉴딜 10억 4,400만 원, 남구 백운동 중심 시가지역 도시재생 뉴딜 17억 2,300만 원, 강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4억 7천만 원, 송암 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5억 원,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8억 원, 완충녹지 환경개선 3억 5,500만 원, 영산강 서창 감성 조망명소 조성 13억 4,400만 원, 우치공원 노후시설 긴급보수 8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밀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한정된 지원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면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신한력 추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14억 2,600만 원 대비 30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020억 9,8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836억 1,000만 원 대비 8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917억 5,2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용 및 신규 사업 30% 이상 증감 사업은 검토 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신한력 추진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의 주요 세입 재원은 송암산단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 누딜 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4,600만 원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293억 원 등으로 전체 세입액 중 지방채 발행이 363%를 차지하고 있어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건전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상당 부분이 국비 매칭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주요 내용은 동구 서남동과 남구 백운동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누딜 사업에 27억 6,700만 원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와 서창 향토문화마을 관광자원화 3억 7,500만 원,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 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8억 원 등 관광산업 육성, 자치구 시설 녹지 관리를 위한 교부금 1억 1,500만 원 등 도시공원 관련 사업, 영산강 서창 감성조망 명소 조성 13억 4,400만 원 등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증액 등 도시재생 사업과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도시공원 관리 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다은 의원님. 네, 정다은 의원입니다. 스토리텔링 관광 콘텐츠 발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거 본예산 어렵게 네. 여러 약속하시면서 세워가셨는데 네. 그동안 어떤 일들 진행하셨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 과목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위탁 사업으로 관광공사로 위탁하려다가 직접 집행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동일한 예산 규모를 우리 시 직접 집행 사업으로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맡기지 않고 하려고 지금 그 변경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변경이 되면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3월 27일께에 발굴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네. 이때 수립하셨던 계획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 주시고요. 네, 관광도시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콘텐츠 발굴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공모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영상 창작물 위주로 그 발굴이 되어서 그걸로 이제 상품을 한다거나 실적으로 연결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 스토리를 발굴함에 있어서 좀 발로 뛰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상품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 그 금액의 크기가 크지 않고 또 이 금액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부재했어서 지금 과목을 좀 변경해서 직접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모를 몇 번 진행하셨어요? 공모를 작년, 재작년 2번. 공모전 말고. 공모전 한 번 네. 진행했습니다. 예. 공모전 말고. 한 번 했습니다. 네, 네. 한 번. 네. 네. 관광공사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제 이게 작년에 그 본 예산을 세우기 전에 관광공사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제 관광공사하고 어떤 협의를 거친 이후에 이제 본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실제 이제 하려다가 보니 이 좀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관광공사에서 좀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여러 기관을 좀 다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딱히 답을 못 받아서 일단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 역시 아무도 이제 응모한 곳이 없었어서 지금 시간을 계속 보낼 수는 없고 해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우고 나서 지금까지 누가 이 일을 진행할 건지 알아보느라 시간이 다 갔다는 것이죠. 이게 방향이라든지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라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요. 그 방향에 따라서 이걸 수행할 기관을 당초에 이제 관광공사가 해 주셨으면 같이 뭔가를 논의를 했을 텐데 그게 좀 안 되는 바람에 좀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 방향을 세운다는 게 무슨 방향을 세우시나요? 이 이제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에 대한 어차피 어떤 일을 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서 내부 방침을 받고 그 방향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 돈만 이 예산만 어떤 위탁 기관에 수탁 기관에 맡겨버린 이관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직접 수행하려다 보니까 그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그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모든 사업들이 이제 배정이 되고 나면 1, 2월 달엔 계획 세우고 절차 밟으면서 하는 건데 이건 절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내부 절차만 밟으면 되는데 그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 수탁기관의 일을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네. 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다시 이제 수탁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직접 거예요. 하는 겁니다. 직접 하실 거예요? 네, 직접. 그럼 지금 공모를 진행하셨다는 건 뭘 공모를 진행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공기관에 위탁하려고 예산을 네. 세웠다가 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사전에 좀 그 수요 조사를 해 보니 하겠다는 공공기관이 없어가지고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없어서 그걸 직접 수행하려고 이제 그 예산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목을 변경해서 가시면 한 6, 7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 이 시간 동안에는 이제 뭘 하시는 건가요? 직접? 직접 이제 그 뭐 지역민이라든지 문화관광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직접 그 수행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스토리를 발굴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바로 상품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걸 뭐 11월까지 가서 그때 이렇게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발굴이 되면 상품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 5.18 다크 투어리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지금 엊그제 보도자료 나갔지만 그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서창나루 뱃사공 같은 경우는 억새축제 즈음에서 발굴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세워 가실 때에 네. 하셨던 말씀이 문화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사, 뭐 지역민들 우리가 직접 발로 뛰겠다는 표현이 저는 뇌리에 딱 박혀 있거든요. 네네. 직접 발로 뛰겠다. 네. 근데 오늘 하신 말씀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의원님 이런 부분 같아요.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공모전 하면서 주로는 영상 분야, 그러니까 전문가 분야와 또 비전문가 분야 영상을 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저희들이 느꼈던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피부로 접촉하면서 얻어지는 그 스토리텔링 상품들, 그걸 직접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저희가 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더 어떤 상품화가 더 신속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발로 뛰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관광공사랑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만 맡겨두지 않고 함께 뛰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를 드린 건데요. 이제 관광공사에서 이제 본인들의 이런 여러 그 사정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그걸 관광공사와 함께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단독으로 하려면 그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업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변경을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예. 스토리텔링 팀이 네. 몇 분이셔요? 이 업무를 하는 직원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명입니다. 그럼 그 한 명이 아니 지역민들과 스토리텔링 문화 팀은 이제 서무팀으로서 팀이 있고요. 네. 팀이 있고 뭐 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 뭐 과장도 있고 팀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직원이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 계장 또 팀원이 있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세 분이 같이 나가시진 않으실 테니까 네. 그러면 직접 과장님도 문화관광 해설사님들을 만나시는 건가요? 지역민들과 네, 뭐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6, 7개월 남았으니까 이 네. 6, 7개월 동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미 계획 가지고 계신다 했잖아요. 네. 이제 방향을 잡았고 이제 스토리를 발굴을 해서 그걸 이제 상품화하는 것까지를 올해의 목표이기 네. 때문에요. 그걸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 스토리의 소재는 5.18 다크 투어리즘하고 그 서창에 있었던 뱃사공이 이제 그 스토리 소재인데, 그 위에 이외에도 상품화할 수 있는 소재가 있다고 하면 발굴해서 특화관광 상품으로 연결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그 두 개는 이미 스토리 발굴이 돼 있는 거고. 아니 이제 발굴 그러니까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상품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제 좀 발굴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시기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더 그 과장님 네, 제출하신 발전시키겠다. 사업조서 네. 사업 내용 한번 봐보세요. 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랑 사업조서 내용이 맞는 건가요? 네. 이 예산 살려가시려면 6, 예. 7개월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뭐 인식하고요. 그 염려하시는 내용이 염려로 끝나지 않고 저희들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시기에 맞게 두 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 거기서 추가적으로 발굴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스토리가 발굴되면 바로 그게 관광 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품화하기 위한 뭔가 또 여행사의 접촉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사업 조서랑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지 한번 봐보시라고 한 이유가 이 사업 조서 어디에도 상품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품화 과정까지 해서 6, 7개월을 하신다고 하시니 이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6, 7개월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좀 알려주셔야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지점이 어떤 것인지 인지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인지는 본 예산 때도 하셨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났고 네. 그거에 대해서 딱히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문제는 네. 인식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니 이 예산을 살려서 남은 6개월이라도 일을 해보시고자 하신다면 네. 어떻게 이 일을 하실 것인지 이제 더 이상 발로 뛴다는 이야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 개수조정 시간까지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든 자료를 주시든 하십시오. 한 가지만 좀 보완 설명드리면요. 결국은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 발굴해서 결국은 상품화까지 가는 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화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품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최종 목적지가 거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요. 예, 그렇게 예. 돼야 될 것 같은데 관광 예. 콘텐츠 발굴에만 작년에도 1억을 쓰셨고 네. 올해도 1억을 쓰시겠다고 했다가 저희가 걱정하면서 5천으로 만든 건데 네. 그분에 대한 걱정입니다. 상품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네. 콘텐츠 발굴에만 벌써 1억을 쓰셨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아니, 아까 쓰시는 건 좋아요. 아쉬웠던 점이 의원님이 그때 말씀 본회의사 때도 말씀 주셨고 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가지고 특히 영상으로만 공모전을 하다 보니 거기서 많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이제는 그런 형태로 안 하고 직접 발로 뛰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해놓고 가져오세요가 아니라 직접 나가서 우리가 이제 아웃사이드로 가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향이 바뀐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 관광 콘텐츠 발굴 이 사업이 작년 23년도 예산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게 성공할 네. 수 있겠냐. 이 상금을 받기 위해서 말씀하신 역량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 줄 거냐. 이 고민부터 같이 했던 사업이라 저희 행자위원님들도 애착이 있어서 드리는 예, 말씀이 예. 좀 잘 알겠습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네. 구체적인 방법이 체감되지 않으니 그런 답답함을 말씀드리는 예, 예. 거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방법을 좀 확실하게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네. 예. 개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전단호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라시 의원님. 네, 최은주 의원님. 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우선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예. 네, 지금 관련해서 지금 1억이 올라왔어요. 예, 예. 관광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답변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신 거죠? 네, 뭐 추경에 예산이 있는데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아요. 예? 직접 안 오신 거네요, 센터장님이. 센터장님이요? 네. 저희가 답변 네,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답변 드린 내용이니까. 네, 네, 예. 지금 이게 보니까 성과평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1억이 맞습니다.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관광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설립할 당시부터 조금 잘 추진됐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예산 지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왜냐하면 국비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좀 잘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과 결과가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나아졌기 때문에 1억이 이제 증가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씀과 함께 다만 이 2023년 사업 정산서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요. 1억 7천 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행 잔액이 1억 7천이 남았는데 이번에 이제 평가 결과가 좋다 보니까 또 우리는 1억을 또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업을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 1억 7천이 남았던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사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건비 부분과 하나는 저희들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 내에다가 관광기업 비즈니스 라운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요. 첫 번째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제 직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직원이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았던 부분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비즈니스 라운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업 기간이 좀 종료되면서 12월까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남았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또 성과 평가가 좋아서 1억이 돼서 저희들이 1억 더 매칭 시켜주는 거고 저희들이 또 사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종료되는 사업 종료인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종료 기간이 우리는 26년까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은 꼭 그걸 저희가 전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지금 부산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올해도 지원이 됐다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계속되면 다행이겠지만 또 국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기업의 역량을 센터의 역량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영산강 서창 감성 조망명소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 이제 준공하시잖아요. 하실 계획이신데요. 영산강 유해 환경청하고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9월부터 협의를 하겠다. 계속 협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영산강 하천 정령 협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산강 유역청, 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시작한 시점이 2022년 6월부터 이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입지 선정 회의 거기서 유역청에서는 요구한 게 영산강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계획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작년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계속 유역청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 논의 그네들의 의견과 우리의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디자인까지도 같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환경유역청의 하청 공사과장하고 계속 이 협의에 대한 하천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계속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된 내용은 지반이라든지 계획 홍수위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이제 수리 단면에 대한 확보 여부라든지 이런 적정성 여부를 협의를 계속 해왔고 4월 25일 날 거기 하천 국장하고 다시 이런 논의를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산강 유역청에서는 영산강의 어떤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논의를 계속 해왔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영산강 유역청이 이거 안 되라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닐 것 같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연히 영산강 유해 환경청에서 같이 뭐 논의를 해 오셨으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이것이 틀어지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신한력 추진본부에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또 이번에 향후 계획을 5월 안에는 허가를 받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달이어서요. 이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되려면 좀 더 적극적인 뭐 협의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르신 말씀. 그래서 지금 늦어지지 않도록 그러겠습니다.
그래도 협의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추진해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네, 명진 의원님. 네 명진입니다. 예, 의원님. 네, 저는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예. 이게 지금 5개 광역 시도에 40개 시군이 포함돼서 이제 3개 광역 관광권으로 나눠서 예, 이제 하는 거고 이것을 이제 맞습니다. 문체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예, 우리 시가 이제 추진하는 그런 형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이번에는 빛고울 수상 공연장 조성 기본 계획 예. 및 타당성 조사로 이제 이거를 승천보 쪽에 예, 하실 그렇습니다. 계획을 갖고 지금 이걸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은 당초에는 이제 우리 시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고 전남도, 경남, 부산, 그러니까 주로 남해안권으로 해서 이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시도 여기에 남북권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도 그 광역 관광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또 부족한 재원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 시는 3개의 사업을 거기에 이제 계획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가 된 게 무등산의 예술 접목 야행 관광 사업이 작년에 예산에 반영됐고요. 252억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수상 공연장 표현은 수상 공연장으로 문체부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이제 뭐 힐링의 섬 추억과 힐링의 섬 승촌을 가지고 갔는데 본인들은 이 제목이 좋겠다 해서 서로 협의하에 이제 제목을 바꾼 건데 내용은 그대로 이제 콘텐츠는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승촌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촌 거기가 결국에는 섬인데 지금은 섬처럼 안 보이지만 지도상으로 보면 섬입니다. 도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교량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육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도 물이 지금 쪽에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규모는 적지만 광주의 남이섬과 같은 그러한 명소로 저희들이 만들고 싶고요. 거기에 현재 지금 파크골프장과 축구장 그런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또 캠핑존이 있는데 캠핑존을 더 확장하고요. 더 거기에 섬 안에 지금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상 공연장을 만들고 지금 그리고 또 가족 단위의 어떤 그런 힐링의 장소를 거기를 만들려고 그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재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투 심사도 통과해야 돼 중앙부처.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지비 해제 절차도 밟아야 되는데 지비 해제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총량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해제될 수 있는 영역이고 해서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최소한 자료가 필요하고 특히 기재부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좀 아쉬웠던 점이 그런 부분인데요. 갑자기 적격성에 대해서 크게 적용을 안타가 강하게 적용을 안타가 작년에 이제 정부도 재정 사정 때문에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문화실하고 우리 이제 신한력 추진본부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지금 용역비가 이번에 반영된 거고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의거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 승촌 승촌 뭐에 있는 그 섬 거기를 이제 중심으로 개발을 대상지입니다.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개발이라기보다는 거기 있는 그대로를 살리면서 어떤 그런 요소들 컨텐츠를 보완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강하는 과정으로. 그리고 이제 이 수상 공연장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제 뭔가 그 제목에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거기 그것이지 이제 그 장소가 영상 강물 위에 수상으로 그건 아닙니다. 띄우는 거는 아니다. 그 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위험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렇죠. 당연히 이 영상강 위에 이런 공연장을 만든다면 또 영상강 유역 환경청하고의 그런 절차라든지 거기서 뭐 스톱 걸 거는 이제 뻔한 일인데
이 섬 일종의 맞습니다. 그 섬 안에 있는 공간들을 지금 이항에 있는 체육 시설이라든지 네. 이런 문화적인 어떤 그 가족 단위 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그렇습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재구조하겠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네, 취지로 맞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를 하시겠다 이제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계획도 세우고 그걸 기초로 타당성 조사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재부 심사를 받을 준비에 관련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승천보는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이 정말 뭔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네. 어떤 그 사실 안락하고 뭔가 좋은 공간 아닙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어떤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됐는지 지금 현재 거기는 사실 또 자전거 하이킹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이 네.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 아마 주 활용 시민들은 네.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캠핑 하시는 네, 분들 캠퍼들이 많이 이용해요. 주로 이제 그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네. 생각하는데 이런 시민들의 어떤 니즈가 충분히 반영되는 사업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 단계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가 이제 그런 문체 남북권하고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우리 Y 프로젝트 한 사업으로도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저희들이 두 가지 하나 사업을 통해서 뭐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리려고 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이제 남북권 사업 관광 사업을 하면서 같이 가는. 또 Y 프로젝트의 예. 성과로서 또 하나를 만들어내시려고 이제 아이에서 작품을 만드시는 것 고민하면서 같은데. 같이 저희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같이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일단 시작이 되면은 이제 뭐 절차가 법적인 절차가 통과가 잘 돼야 된다고 예, 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왕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 진행이 잘 되도록 적격서 심사를 잘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네, 박필수 의원님. 네, 박필수입니다. 저는 도시공원과 업무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추경 예산 관련한 건 아닌데요. 그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지금 15개 예, 도시공원의 예산 추이를 좀 보려고 예.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본 결과로는 현재 그 총사업비 4,867억 원 중에 예. 제가 현재 기투자된 예산은 1,696억 그리고 올해 이제 761억을 해서 나머지 금액이 지금 935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자가 3,171억. 예, 그리고 올해가 이제 761억. 나머지 투자액이 방금 말씀하신 네, 그렇게. 남아 있는 돈이 이제 1,696억인데 761억을 올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예. 잔여가 저희가 이제 935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기간을 봤더니 지금 25년까지 사유지 보상 예. 완료해야 되는 그 공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이면 25년까지가 지금 그 사유지 매입을 예. 저희가 지금 75% 매입률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25% 정도 남아 있는 예산으로 하면 1,400억 정도 지금 제가 보기로 파악되거든요. 1,400억이요. 매입비로는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합치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25년까지는 투자 계획을 보니까 716억으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935억 중에 26년에서 27억으로 아마 이게 이제 공사비에 해당한다면 예, 219억이라고 조성 보여지는데 비용입니다. 그럼 25년까지 지금 716억을 내년에 투입을 하면 예. 지금 사유지 매입이 완료된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 매입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219억은 저희들이 이제 조성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 비용으로요. 예.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는 차질이 없이 지금 추진된다고 봐야 됩니까? 예, 이 계획대로 재원이 투입되면 계획대로 가는 거고요. 네. 사실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더 빨리 이제 매입을 하고 싶어서 했지만 네. 또 시 재정 사정이 또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뭐 재정 확보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결산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본 게 이제 도시철도 2호선과 네. 이 공원 매입비가 상당한 예산 투여를 맞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빠졌다는 재정 상황에서 그 보상 완료를 해야 되는 내년도 시점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네. 나머지 이제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2027년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체크 한번 예. 확인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력 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작품의 숫자 기타의 정의는 강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은 박필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앨리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은숙입니다. 신한력 추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앨리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현재 앨리스 관광은 건강과 휴식을 중시하는 현대인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앨리스 관광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앨리스 관광에 대한 정의를 웰빙, 건강, 행복과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웰리스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웰리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앨리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웰리스 관광은 현대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매력적인 관광 옵션으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를 선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도 웰리스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웰리스 관광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웰리스 관광 산업의 성장 촉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본 조례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웰리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웰리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관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신한력 추진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력 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결산사항은 첫 번째로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두 번째로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총 2건에 2억 5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에서 정산 보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밀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에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최대한 사업 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한력 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관 및 비교 견학 실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기관 및 비교 견학은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비교 견학 개관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비교 견학 계획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